책 한 권을 만나면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한국 미술이라는, 한국 문화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익숙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또 경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꿍꿍방 북클럽 이야기로 또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K-컬처에 주목하고 있죠. K-팝, K-드라마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예술과 정신, K-아트의 깊이가 다시 조명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미술 책과 함께 읽고 그림과 함께 사유하는 북클럽, 미나 작가이자 한국 미술을 일상 속으로 풀어내주시는 매화향기 리더님과 함께 우리 미술 산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살고 있고요. 우리 미술 산책 북클럽 리더이고 또 민화를 그리고 민화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꿍꿍방에서 진행하시는 우리 미술 산책 북클럽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작년 7월에 그 꿍꿍방 미술 인문학 북클럽에 이제 처음 들어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미술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고 책 읽는 것도 좋아했었는데 그 책 읽는 기회가 굉장히 저한테는 부족했었어요. 그런데 그 북클럽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아주 딴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낯선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그러긴 했는데 금방 굉장히 친해지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경험이어서 근데 잘 읽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북클럽을 하면은 어쨌든 이렇게 북클럽을 시작하게 됐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북클럽을 제가 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이제 잘 못하고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책임이 조금 우리에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통해서 우리 미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 더 이렇게 알아간다면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이런 우리 미술 북클럽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우리 미술 산책 북클럽이 책과 그림을 함께 읽는 북클럽이라고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미술 산책 북클럽이 다른 북클럽이랑 다른 점 뭐라고? 우리 미술 산책은 우리 한국 미술과 관련된 책을 이제 주로 읽으려고 하는 북클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미술하면 그림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고 실제 책들도 그림과 관련된 책들이 대부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책과 그림을 함께 읽는 북클럽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북클럽마다 각각 특색이 있겠지만 저의 북클럽에서는 그 책을 읽으면 이제 그 속에 여러 다양한 그림들도 함께 만나게 되는데 그림 속에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림을 그냥 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읽어내고 또 현재의 나와 연결시켜보고 또 나의 삶을 좀 더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문학적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다른 북클럽과 다른 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면 좋을지 한국 미술이 처음이신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오셔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한국의 미술과 문화에 관심이 있고 또 책을 통해서 또 그 속에 담긴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셔도 책을 이제 함께 조금만 읽다 보면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알아갈 수 있고 이제 재미를 느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북클럽은 단순히 이제 그림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그림 속에 연관된 그런 역사와 철학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지혜 이런 것들도 서로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그 미술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않아도 충분히 재미있게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하시고
또 참여하다 보면 한국적인 그런 미의식이나 뭐 문화적 감수성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체험하실 수 있게 될 것 같고 그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미술이 사실은 익숙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관심 가지지 못했던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한창 K컬처 얘기 많이 하는데 K문화가 되게 대세인 시대잖아요. 그랬을 때 네. 이렇게 시작하시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그 K컬처에 대한 그런 세계적인 관심이 점점 이제 증가되고 있고 또 그러면서 한국 미술에 대한 그 주목도 굉장히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 그 캐대언 인기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특히 이제 한국 미술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그 세계에서 굉장히 큰 그런 그 뭐 전시장 이런 데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그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그런 독창성 이런 것들이 세계 미술계에서 이렇게 새로운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런 뉴스도 보고 또 최근 몇 년간 그 우리나라의 그 단색화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뭐 이우환 화백이라든지 박서보 화백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미술관에서 초대전으로 막 이어지고 또 설치 미술가들이 요즘 굉장히 유명하고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런 미술가들이 전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미술이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저도 많이 느끼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싶은 분들 혹은 또 다른 쪽의 업종에서 일을 하셔도 요즘에 워낙 K문화, K컬처가 유행이니까 이런 거 좀 배워두시고 좀 접해보셨다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랑 또 접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가볍게 우선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뭔가 같이 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익숙해져 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북클럽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책을 그러니까 옛 한국 미술 부터 현대까지 쭉 읽는 걸로 선정을 하셨잖아요. 이런 그 사이에서 우리의 미술이 얼마나 독자적인가 한 것에 대한 그 포커스가 있다. 첫 달에 읽을 책인데 이거는 제목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 미술사예요. 그래서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최신작으로 내신 책인데 한국미란 무엇인가라는 그 물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답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회화, 공예, 뭐 도자, 불교 미술 이런 분야들을 그 새롭게 정리를 하셨다 그래요. 이 책은 장르별로 새롭게 정리를 해서 출간이 됐다. 미술사 하면은 고대부터 점점점 이렇게 시대별로 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조금 새로운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첫 머리에는 한국사의 흐름을 간단하게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의 미술이 얼마나 독자적인가 한 것에 대한 그 포커스가 있다고 우리가 처음 제목도 외국인을 위한 이 부분이 진짜 우리가 외국인이어서가 아니고 우리 미술이지만 우리가 조금 낯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 그 외국인의 시각에서 좀 이 책을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서 썼다는 것 그래서 미술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을 많이 배려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좋게 느껴져서 이 책을 제가 제일 첫 번째 책으로 그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은 그 허균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전통 미술의 상징 코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상징으로 읽는 옛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 제가 지금 민화를 접한 지가 한 지 15년 정도 됐어요. 민화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민화 속에 담겨있는 옛사람들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읽어가면서 그게 민화의 재미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좀 더 흥미로웠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쾌대한 붐으로 이제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그 복을 불러들인다는 어떤 한국 상징 코드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잖아요. 일반인들에게 그 우리의 옛 그림이나 조형물 그리고 건축물에 담긴 어떤 그 상징 코드의 뿌리를 한번 우리가 짚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흥미로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내년 1월에 읽게 될 책인데 그 김인혜 작가가 쓴 살롱드 경성이라는 그 책이었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19세기 말부터 1950년대까지 우리가 굉장히 그 과도기 아주 격동의 시대였잖아요. 그때 활동했던 그 근대 미술가들의 이야기인데 혼란의 그 개화기, 암흑의 일제강점기, 그 전쟁과 분단이라는 그런 가혹한 시대에 이런 시대를 뚫고 자기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 오셨던 그 주요한 우리 미술가 30여 명, 또 그들과 이제 이렇게 우정을 또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문인들과의 관련된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작품 세계, 이런 것들이 너무 흥미진진하게 펼쳐져서 너무 좋아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그 책 같이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너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고국을 방문을 해서 고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한국 문화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관광객의 입장으로 오랜만에 네. 갔으니까. 어릴 때 보던 친근함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낯섦도 있거든요. 책을 통해서도 좀 배워두면 나중에 아이들과 같이 한국 여행을 갔을 때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갔을 때 가족들이랑 같이 갈 때 내가 이야기해줄 수도 있으니까 더 즐겁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그런 시점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우리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가 우리 것을 모르고 있다면 좀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도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는 한국 문화인데 고국에 대한 문화, 예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글쎄요,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 책이 잘 선정을 해주셔서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 미술 산책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